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 이 평균 차이에 관한 가설 검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집단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때 그 집단 간에 어떤 평균적인 차이가 있나라는 걸 이제 검증하는 방식인데, 통상 이제 그 집단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통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 모집단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집단 간의 평균적인 차이 검정, 그죠?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 경향치로 봤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치죠, 그죠? 대표적인 통계치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두 집단 간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앞에서 봤던 우리 t 분포를 통해 측정된 t 값 가지고 t 테스트, t 검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구장에서는 그런 집단이 세 가지 형태로 더 커졌을 때, 세 가지 이상 집단의 형태로 나눠져 있을 때 각각의 집단 간의 어떤 차이 검정은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t 검정이 아니라 우리 분사 분석이라고 하는 아노바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아노바 분석을 통해 자, F 검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이제 9장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독립 모집단의 경우에 이 평균 차이 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간단한 예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게임을 활용한 이 학습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이 천재닷컴이 있대요. 자, 이번에 이 초등학생용 수학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판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자, 교육 성과를 실증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가정 환경이나 지능 지수, 학업 능력 등이 유사한 자, 60명의 초등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전통적인 수학 콘텐츠 자, A반,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개발한 게임용 수학 콘텐츠 B반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활용했다고 하죠. 자, 그 결과 이 전통적인 수학 콘텐츠를 사용한 반의 평균 성적은 80점, 표준 편차는 5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게임용 수학 콘텐츠 B반, 자, 수학 콘텐츠를 이용한 반의 평균 성적은 85점, 자, 표준 편차는 4점이 나왔는데, 이 천재닷컴의 담당자는 이 자료를 분석해서 자, 무엇인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한다라고 이제 봤고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가설들은 일단 기무가설이 있는데, 이 기무가설은 이 전통적인 수학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이나 자, 게임용 수학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이나 자,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자, 대립가설은 이제 긍정적인 가설이죠. 이 전통적인 수학 콘텐츠에 비해 자, 게임용 수학 콘텐츠를 이용한 교육이 자, 더 성과가 더 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대립가설이겠죠, 그죠? 자, 풀이 과정을 잠깐 보면 이 모집단의 분산 값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 표본 분포의 표준 오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죠? S는 이제 표준 편차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이제 앞자죠. S를 쓰는 것이고, N은 이제 관측치가 됩니다. 샘플 수. 그죠? 자유도는 이제 집단이 두 가지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앞에 우리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합동 분산과 표준 오차를 계산해 보면, 자, 합동 분산은 우리 N을 총 60명의 샘플이었죠. 그죠? 60명의 초등학생인데 두 그룹으로 나눴기 때문에 30명씩 둘로 나눠질 것 같고, 그래서 대입해서 이 합동 분산을 계산해 보시면 자, 20.5가 나옵니다. 자, 표준 오차 같은 경우는 1.169가 나오고요. 자유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2 하면 58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자유도를 이용해서 표준 오차까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기무가설이 이제 옳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 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 평균치 차이는 이제 평균값이 0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 주어진 자료대로 이 표준 오차가 1.169인 자, 그림 8-11처럼 자, 이런 T분포 형태를 갖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제 기물가설의 기각 영역은 자, 자유도가 이제 58이었죠. 58. 자유도가 58인 T 분포에서 왼쪽 끝부분인 자, 5%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임계치는 이제 T값은 마이너스 1.671이 되고요. 자, 우리 주어진 자료의 검정 통계치 이 T값은 마이너스 4.27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쪽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평균과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니까 자, 기무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셀의 TDIST 이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우리 앞에서 T값을 이제 P값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P값을 확인해 보시면 그 값은 0.05보다 작은 값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용 수학 컨텐츠를 이용한 이 교육이나 성과에는 차이가 없다는 기부가설을 기각하는 형태로 가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고요. 자, 게임용 수학 컨텐츠를 이용한 이 교육의 성과가 더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에 오시면 이제 쌍대 비교라고 있습니다. 쌍대 비교. 자, 집단 간의 평균 비교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이 표본이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우리 집단이 모집단 자체가 달라졌지만 독립적인 모집단을 가지고 이 평균 차이를 검증했지만 한 집단 내에서 자, 동일 집단 내에서 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본을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도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체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 다이어트 약이 개발되었다고 이제 하면, 자, 이 약의 효과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자, 개인별 차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동일인에 대해서 이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의 체중과 자, 일정 기간 약을 먹은 후의 체중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이 동일인에 대해서 이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과 후에 체중을 비교하는 이런 형태의 통계적 검정을 우리 쌍대 비교라고 합니다. 쌍대 비교. 자, 쌍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예제 8-1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월드닷 웰빙 센터인데, 자, 이번에 새로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10명의 지원자를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증해봐라 라는 것인데, 자, 통계적 유의 수준은 5%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주어진 자료 가지고 이제 기무가설을 설정해보면, 자, 체중 감소 효과가 이제 없다는 것이고, 자, 대립가설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자가 원하는 것은 대립가설입니다. 자, 그러나 통계적 검증은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형태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 대상이 10명이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다이어트 전의 체중과 후의 체중을 이렇게 데이터로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체중 차이가 이제 자, 5kg, 2kg, 3kg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가 0과 다른지를 이 체중의 차이가 0과 다른지를 좀 검증해주면 통계적으로 이제 검증해주면 0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 방식으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증하는 방식은 T검증을 통해 이제 검증이 되는 것인데, 자, 일단 이 차이 금액, 이 체중 차이 금액이 0과 다른지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차이 금액에 대한 이 평균치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비교 잣대가 0과 다른지를 보는 것이니까 자, 0과 이 표본 평균의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눠주게 되면 자, T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T값이 이제 2.557876이죠. 그죠? 그죠? 검정 통계치인 T값입니다. 자, 딱 보면 이제 통상 1% 안에 우리 기각역 안에 위치해 있을 그런 통계치로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보면 자, 일단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이 평균값이 매우 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측 검증을 시도하는 이 문제에서 기각력은 오른쪽 끝부분에 이제 해당될 수 있고요. 그죠? 자유도는 이제 9고 유의수준이 5%니까 임계치인 T값은 1.833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검정 통계치를 계산해 봤는데 2.557876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쪽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기강용 어디에.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과 큰 차이를 이제 보인다는 통계적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예제 8-12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드닷컴인데 이번에 데이터 다운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모바일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하죠. 자, 핸드폰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특성이 다른 10대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자, 유의 수준은 1%로 강력하게 설정을 했죠. 그죠? 자, 일단 기문가설을 봤더니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정할 수 있고, 자, 대립가설은 또 연구자가 원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자,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줄여준다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검정하는 방식은, 자, 일단 속도 차이 금액의 평균치를 찾아보시고, 자, 그 평균의 값이 0과 다른지를 우리가 이제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 통계치인 이 t 값을 계산해 보면 3.15가 나온다는 것이죠. 3.15. 딱 봐도 이제 우리 기강용에 들어갈 수 있는 t 값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단측 검정이고 일단 유의 수준 1% 자유도가 이제 9일 때 t 값 임계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t는 이제 2.821로 임계치 값을 갖게 되고, 자, 이 검정 통계치 t 값이 2.821보다 더 크게 되면 요 기강용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검정 통계치는 3.15이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 또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평균과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설정한 기문가설을 이제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4절은 이 모집단 비율에 대한 검정인데, 자, 이 모집단 비율에 관한 검정은 이 모집단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 자체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자, 표본 분포의 표준 오차를 구하는 공식만 이제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업은 이제 3절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8장은.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장, 자, 분산 분석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